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거는 회전 동력학인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 앞서서 배웠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심화해서 나중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서의 에너지, 회전 운동에서의, 음, 운동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룬 게 지금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은 뭐죠? 그냥 이렇게 반드시 움직이는 거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모가 이렇게 지금 갔죠? 이게 병진 운동. 일직선으로 쭉 이동하는 거. 네, 회전 운동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도는 게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의 힘은 F는 MA 이런 게 있고, 회전 운동에서의 힘은 토크가 있죠. 토크는 힘에다가 회전 반경만큼 곱해서 나오는 게 회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 운동 공식 음, 방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은 회전 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짝을 이제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자, 이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전 축에서 힘을 줘봤자 소용이 없죠. 왜? 회전 반경이 빵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회전 축이기 때문에 이 문, 여기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이, 이 힌지 되어 있는 부분이 회전 축이기 때문에 회전 반경은 이만큼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문을 당기면 약간 회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회전 효과를 누리겠죠. 회전 반경이 제일 클 때니까. 같은 힘 대비.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는 반경이 중요하구나. 반경이 이 힘에 비례하는구나. 이 토크에 비례하는구나. 돌림 힘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F인데요. 힘인데요. 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의 방향이 이 뭐랄까 회전 반경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회전 반경이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얘도 이런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 반경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당연히 이게 안 움직이겠죠. 그냥 가만히 있겠죠. 반면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만큼 살짝 틀어져 있죠. 그러면은 약간의 회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회전 반경하고 완벽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수직일 때가 최대 회전 효과를 갖는 것이죠. 이렇듯 이 힘을 주는 것의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인 세타를 붙입니다. 이 F에다가.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자, 힘을 이렇게 줬어요. 일단 이 R은 여기가 바로 회전 반경인 거고요. 이 R에 해당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힘을 줬는데 이 방향으로 줬습니다. 이 세타각만큼 삐뚤어지게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 힘을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다 놓고 쪼갤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가로 방향으로 가는 힘하고 이 세로 방향으로 가는 힘하고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F랑 똑같은 지금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이만큼, 세로로는 이만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힘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F가 원래 F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의 이 부분, 이 세로 길이가 바로 사인이 되겠습니다. 사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로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F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가로 방향하고 세로 방향으로 쪼갰는데
세로 방향으로 쪼갠 거를 우리가 있어 보이게 이것은 사인 성분이다. 세로 성분이라고 안 하고 이제 사인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이 이런 모양이 되었다. F의 세로 성분, 그러니까 즉, 이 회전 반경에 대해서 수직임 성분, 수직인 힘에 대해서 바로 세로 방향의 힘이죠. 사인 성분. 이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코사인은 이게 얼마나 크든지 중요하지 않다. 얘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F 뒤에 사인 세타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타워는 회전 반경에다가 힘 곱한 거라는 우리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전 강의에 들었던 내용, 이거죠. 각 가속도의 회전 반경을 곱하면 그냥 가속도가 된다. 이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드디어 우리는 이 F는 ma 이 공식을 회전 운동에 맞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양변에 r을 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r을 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F는 ma였으니까 양변에 이제 r씩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F에다가 r을 곱한 게 뭐죠? 이 친구가 뭐죠? 바로 돌림힘인 타우죠. 토크죠. 그리고 토크는 곧 MAR과 같다. 라는 거 우리가 이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AR에서 A가 가속도인데 가속도 자리에 이제 이제 직선 운동에서의 가속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회전 반경에다가 각 가속도를 곱한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 자리를 우리가 이 A의 자리를 R 곱하기 각 가속도 알파, R 곱하기 알파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M하고 알파 하나 있고 R이 두 번 있으니까 R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M에다가 R 제곱하고 알파가 곱해진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완성 모멘트라고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타우 돌림힘에 대한 공식이 I랑 알파를 곱한 것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F는 MA랑 똑같죠. 자, 타워는 뭐예요? 이 토크 뭐예요? 토크 돌림 힘입니다. 힘. 그리고 이 알파 뭐였죠?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 가속도. 예, 이거랑 대응이 되죠. 돌림 이 힘이랑 대응이 되죠. 그리고 I만 남았더라. 이거는 바로 M이랑 즉 질량이랑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마치 회전 운동에서의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성 모멘트 M 즉 질량에다가 R 제곱 거리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는 뭐죠? 회전 반경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 관성 모멘트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끝에 있는 고무의 질량이 M이에요. M. 그러면은 여기를 잡고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회전 반경이 어떻게 돼요? 이 L만큼이 됩니다. L. 이 길이가 바로 회전 반경이 되는 거죠. 이 길이요. 자,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부분을 잡고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잡고 돌린다면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고 치고 돌리면은 이렇게 돌겠죠. 잘려서 안 나오네. 네.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겠죠.
이렇게 뭐 돌아가겠죠. 왜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기를 잡았으면 그때는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질량은 그대로 해도 질량은 이 막대의 질량은 이 M이죠. 이 막대기의 질량이 0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기를 그 회전 중심을 이렇게 옮기는 것만으로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L의 제곱이니까 4L 제곱이네요. 만약에 이게 그냥 L이었더라면 L 제곱이었을 테니까 무려 4배나 이 관성 모멘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데 4배 힘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관성 모멘트는 회전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회전 축에 따라 회전 반경이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그 점에 유의를 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질량하고 회전 반경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질량을 가진 부분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거의 회전 반경의 제곱, 이거의 회전 반경의 제곱, 이거의 회전 반경의 제곱, 회전 반경이 바로 여기죠. R. 이게 되겠죠. 이것들을 각각 다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요. 이렇게. 이 녀석의 회전 반경 제곱, 이 녀석의 회전 반경 제곱, 이 녀석의 회전 반경 제곱. 이것들을 각각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속이 차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제곱. 그리고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찬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r제곱.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원통형 중에서 겉에 이 속에 뻥 뚫려 있는 애들, 원기둥 이런 애들은 mr제곱이고요. 구 같은 경우에 이제 속이 뚫려 있고 그런 애들은 3분의 2 mr제곱 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나왔네요. 막대. 아까 전에 우리 이 그림에서 중심을 잡고 돌리는 막대랑 끝부분 잡고 돌리는 막대가 4배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12분지 1이죠. 얘는 3분지 1이에요. 4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곱하기 4배가 됐죠. 여기 중심을 잡은 거랑 끝부분 잡은 거의 차이가 그만큼이나 있다는 거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그 물체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물체의 모형에 따른 관성 모멘트에 대한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뭐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에서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가 있죠? 2분의 1 mv 제곱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회전 운동에 대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속도부터 바꿔야겠죠. 속도는 각 속도에다가 회전 반경 곱하면 그냥 접선에서의 속도가 나오죠. 그 점을 이용하면은 v 자리에다가 r 오메가 넣을 수 있으니까 v의 제곱인 r 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배운 관성 모멘트는 m의 r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m 자리에다가 r 제곱분의 i 집어넣으면 r 제곱끼리 서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 이제 보니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모양이 거의 완벽히 똑같죠? 네, 이렇다라는 거
회전 운동에서의 에너지는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량은 각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이 뭐냐? 일단 타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돌림힘이죠. 돌림힘은 힘에다가 회전 반경을 곱한 거고 우리 힘이란 건 뭐예요? F는 ma죠. 근데 A가 뭐예요? A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가 속도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만큼 시간이 변한 것 대비 속도 변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는 ma에서 A마저 이렇게 모양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R, M, V끼리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게 바로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운동량이라는 거는 속도랑 질량을 곱한 건데 거기에다가 회전 반경을 곱해서 우리가 L이란 거를 정의를 하고 이 L을 각 운동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MV를 L 각 운동량으로 정의하면 타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이 운동량이랑 일정 시간 분의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량, 이 힘이라는 것과 힘이라는 이 공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각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이것들 여기 있는 이 V랑 M, 속도랑 질량을 각 속도랑 회전 운동에서의 질량인 반전 모멘트로 한 번씩 바꿔보는 기회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V는 속도는 각가속도에다가 회전 방향을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m의 r제곱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 m의 r제곱은 뭐였죠? i였죠. 반속 모멘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L은 즉 가운동량은 I 오메가다. 관성 모멘트의 각 속도를 곱한 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마치 뭐랑 같죠?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는 것과 일치하죠. 모양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운동량은 방향이 이래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있고,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 방향을 회전축 방향으로 놓고 회전하는 방향을 이 4개의 손가락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각 운동량이 이 회전축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회전 방향은 이 4개의 손가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하고 우리 병진 운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났으니까 공부가
병진운동에서의 속력, 가속도, 힘은 각속력, 각가속도, 토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인지 등 가속도에서의 공식 또한 등 각가속도에서의 공식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거고요. 1 같은 경우는 딱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기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만큼 적분하는 거. 타우도 돌림 힘에다가 꺾여진 각도, 틀어진 각도만큼 적분을 하면은 그것도 1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운동에너지도 회전운동에서의 에너지랑 병진운동에서의 에너지 모양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2분의 1 mv 제곱으로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 운동량도 각 운동량은 이런 모양, 선 운동량은 이런 모양, 완벽하게 지금 일치하는 거의 아주 유사한 모양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전 동력학에 대한 내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돌림 힘은 여기 써놨네요, 제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이거를 돌림 힘에서는 질량 모멘트랑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2분의 1 mv의 제곱인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P는 mv라는 이 운동량에 대한 공식도 이렇게 R은 mv에서 쭉 유도를 해가지고 I 오메가 즉 관성 모멘트랑 각 속도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각 운동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 타우는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과 똑같은데 이거는 마치 힘이 운동량에서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외우면 우리가 뭐 새롭게 또 특별히 더 외워야 할 개념들이 회전 운동에서는 특별하게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로 운동력, 회전 동력학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